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인데요. 첫 번째 주에는 뭐 수업 방법과 교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고, 첫 번째 주 두 번째 시간에는 수업을 좀 나갔죠. 예, 오리엔테이션 기간이긴 하지만 그때 우리가 좀 수업을 나갔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교과서에 보시면 교과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수업은 교과서가 있다고 했어요. 예, 중국 이렇게 보이나요? 예, 중국에는 이제 밥상이라는 예, 교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활용하는 PPT 자료죠. 네, 따로 올려주지 않고 그냥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교재를 구하기 좀 뭐하다, 구하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이 영상 보시고 뭐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도 이제 교재가 좀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우리가 그 1장이 이제 중국인의 음식 문화잖아요. 음식 문화에서 어, 도대체 중국인에게 먹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 한마디로 말하면 1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미니 쉬기천이다라고 했어요. 미니 슈웨이텐이라고. 네, 그렇듯이 그 중국인에게 있어서 예,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애부터 이제 중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미니 시기천, 미니스 웨이텐이라고 했죠. 예, 잠깐만요. 써지나? 음, 교재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미니스 웨이텐이라고 합니다. 미니 시기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예, 써봤고. 그래서 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음이 무엇인지,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봤고, 그 전에 또 관련해서 음식 남녀 영화도 조금 뭐 앞부분이죠. 네, 좀 봤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는 어떤 그 도구들이 있었는지, 이제 음식을 하는데 음식 문화가 이제 발달을 하면 도구들도 이제 발달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아, 도구들, 그러니까 솥단지라고 해야 되나? 네, 솥들, 그다음에 뭐 국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 역, 증 이런 것들 봤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사진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뭐 보도록 할까요? 정은 이렇다라는 거. 그렇죠? 예. 청동기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예, 격이라고도 하는 예.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발의 속이 비어 있다라고 있죠. 예, 비슷하긴 한데 솥하고 비슷한데 네, 여기 보면 발의 속이 비어 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이거를 음식할 때 사용했을 거예요. 뭐 국을 끓이거나 어떤 곡식을 익히거나 할 때 사용했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과 역이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역정이라고 했다. 음.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이미 도자기가 존재했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중국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그중 이제 황하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황하 문명. 그래서 중국 문명이 요람지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지역에 보면 관련된 이런 도기들이 다량으로 발견됐고 뒤에 이제 오면 올수록 신석기 지나서 청동기 시대에 걸치면서는 이런 청동으로 만든 그릇들, 솥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갑골 문자죠? 앞에 있는 요건 이제 갑골 문자예요. 보이죠? 뭐 지금 글쎄요. 지금 이제 갑골 문자를 쓰이지는 않아요. 쓰이지 않고 과거에 이런 문자가 있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자가 어디서부터 어, 시작되었느냐 알 수가 없지만 갑골 문자로부터 갑골 문자가 초기 문자 형태가 아니었나.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그 문자는 자기 독이죠. 독이나 아니면 이런 청동기에 그 고대 문자 형태가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골비고요. 그렇죠? 뭐 속도, 칼, 그리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선지인식이 교재를 보시면 14페이지죠? 예, 이 시기에 오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어, 음식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좀 잠깐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 재료들, 재료들도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채소류, 그다음 육류, 균류 이런 것들이 잘 분류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런 그 재료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식기들 관련된 이런 도구들이죠. 도구들도 뭐 발전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여기 똑같이 나와요. 정력, 확. 확이 이제 안 나오다 확이 나오는데 확은 발이 없는 큰 솥이다. 발 없는 거. 그 다음에 부. 이거 근데 가마솥이죠. 음. 어, 그림이 나와 있죠. 확. 확은 우리가 아까 이제 역, 정 이런 것들 보면 발이 있었어요. 발이 뭐 네 개든 세 개든. 그게 뭐 유목문화든 아니면 뭐 농경문화든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지나가면서 농경, 유목문화 이런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대 그 유물들 중에서 그 유목문화 관련된 그런 유물들이 좀 발견이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그 고대 민족 중에 하나가 이제 선비족이라고 있습니다. 선비족, 흉족 이런 애들 아마 흉노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흉노, 흉족이 아니라 흉노죠. 흉노는 이제 거대 이제 집단이었는데 흉노하고 선비하고는 이제 이웃간이었죠. 그래서 서로 뭐 싸우고 죽고 뭐 그런 사이였고 또 협력도 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견되는 이런 솥단지 이제 솥 같은 경우는 이제 선비족 계열이 좀 강한 것 같고 뭐 흉노 계열도 있고요. 뭐 흉노의 후손이 이제 훈족이니까 그래서 신라 시대 이제 유물 중에서 그런 토기 인형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솥단지를 메고 이제 말 타고 가는 그런 인형들이 있잖아요. 토기 인형.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형적인 훈족 의 형상이라고 하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뭐 학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비추어 보면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외부 세력과 교류가 다분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그 혈통 문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단일 민족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지금은 단일 민족이지만 과거에는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교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확, 그다음에 이건 조, 그렇죠? 예, 도마예요. 도마 형태.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비죠, 비. 예, 뭔가 이게 뭐 이렇게 비슷해요. 그렇죠? 비, 작. 근데 요거는 좀 뭐 국자 형태라고 하는데 국자나 숟가락이나 비하고 자고 좀 비슷하긴 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별 차이가 없죠. 요거하고 예, 예. 그러니까 비하고 작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굳이 이제 이거 비 그렇죠? 예, 이게 비 이제 이 숟가락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아주 잘 사용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 민족, 우리나라죠. 예, 민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 중에 하나예요. 뭐 중국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이런 숟가락 문화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숟가락을 아주 잘 활용하는 나라는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죠. 네, 우리나라는 물론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젓가락도 다르죠. 한국은 네, 쇠로 만든 쇠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 뒤에 다시 한번 이런 문화를 비교할 때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자도 있었다. 국자, 작, 젓가락,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숟가락, 비. 근데 이런 게 있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이제 바뀌는 거겠죠? 예, 확 육류를 삶는 대형 청동기다. 이게 다리 없는 이제 뭐 정이라고 하죠. 다리가 없어요, 얘는.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정, 확. 요게 이제 오늘날의 그 후라이팬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뒤에 이제 2장에 보면 무엇을 어떻게 만드나 해가지고 27페이지 한번 잠깐 보세요. 27페이지 보시면 취사 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요건 이제 지역마다 중국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발이 없다. 발이 없으니까 뭐 요즘 현대 생활에서 좀 적합한 그 형태로 변형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진당식이 요건 이제 15페이지입니다. 진당식이.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그 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한 뭐 그런 뭐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당시기는 뭐냐면 당나라, 예. 뭐 그 시기에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당나라. 여기 보면 우리가 역사를 다시 한번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그러면 써지네 여기? 안 써지네요? 요 보이죠? 하나라, 은나라, 은주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 주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주 동주인데 서주 동주 중에 서주는 이제 황제가 있었던 시기고 동주 시기도 이제 황제가 있었지만 황제가 있어나 만한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춘추 전국시기라고 하죠. 이제 후기의 그 주나라를 이 춘추 전국시기를 통일한 사람이 이제 진시황이죠. 그래서 진이 나오죠. 진의 이제 영정이 진시황인데 그 영정이라는 사람이 이 전국 시기, 그러니까 전국 시대를 이제 마감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진나라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나오죠. 예, 항화 유방 시기에 이제 유방이 한나라를 만들고, 그렇죠? 이 한나라 다음에 이제 삼국 시기도 거치고, 그래서 그 위진 시기가 이제 열리거든요. 여기 보면 교재 위진 시기가 나오죠. 첫 번째 그 진당 시기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위진남북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진남북조. 위진남북조는 북쪽에 이제 5개 민족이 나와요. 5호, 16국이라고 하죠. 5개 민족이 뭐 흉노, 뭐 이런 애들, 흉노, 선비, 갈, 강, 이런 애, 이게 5호예요. 이런 애들이 16개의 나라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북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다 이 선비 애들이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해서 이제 북위가 만들어져요. 조조가 세운 위나라고는 달라요. 삼국 시기에 위나라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조조가 세운 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북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북위가 통일을 해서 얘네들이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기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뭐 운강석굴 대동에 있어요. 대동에 있는 운강석굴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천도를 하죠. 낙양으로 천도를 해서 용문석고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뭐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이제 북방이, 그러니까 북방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의 장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서안이죠. 장안이라고. 과거에는 장안이었다. 여기를 얘네들한테 뺏기니까 여기에 살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인, 한족이라고 하죠. 이 한족이 어디로 갔냐? 동쪽으로 쭉 이렇게 천도를 해.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쫓겨나가지고 이제 강남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의 강남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그 위진남북조 시기에 벌어졌던, 그러면서 쭉 이제 당나라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여기 이제 위진남북조라고 하죠. 여기서 진이 생겨요. 진. 이진자는 뭐 이진자인가? 예. 그래서 요 진나라가, 예, 이 진, 요 진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시황의 진과 위진남북조 시기의 진은 다르다. 그래서 이 북조와 남조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위진, 여기 위죠? 이거 위와 진에서 위진 남북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진 남북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위진 남북조를 나중에 이제 통일한 애들이 누구냐면 이제 수나라죠. 예, 수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그 전에 또 뭐 이상한, 약간 뭐 이상한 나라들이 나오는데, 예, 중요한 그 다음에 수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나온다. 이 시기를 이제 교재에서 보면 수나라, 당나라, 수당 이게 나오죠. 수당이 이거예요. 그래서 수단하고 늘 싸웠던 데가 어디예요? 우리의 고구려. 고구려 이제 싸움 걸었다가 망하죠. 네, 수나라가, 수양제가.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도 또 이렇게 고구려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수하고 당이 한족이 세운 나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원래는 선비족 애들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북위의 후예들이에요. 선비족 애들이 세운 거다. 그러니까 선비하고 고구려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원래는 아시죠, 여러분들? 가장 자주 싸우는 게 바로 형제,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하고 자주 이제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예, 그래서 선비족하고 가까웠던 고구려하고는 자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나라는 고구려를 어떻게든 뭐 공격해 보려고 했어요. 네, 실패를 했죠. 당나라도 마찬가지였고. 네,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신라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당나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당나라. 당나라. 근데 이 당나라는 조금 뭐라고 하나 좀 개방적이었어요.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그 백제의 유민이나 이제 고구려의 유민들이 당나라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만요. 그랬고요. 요거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 뭐 이 역사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대한민국. 근데 과거에 이제 당나라가 여기 수도가 장안이겠죠? 여기 어디 있겠죠? 여기, 그렇죠?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엔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승려라는 사람이 이제 신라에 거쳐서 중국의 수도였던 당나라 수도였던 이제 장안을 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대한민국을 이렇게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직접 여기로 와요. 여기로 장수성 이쪽에. 그래서 이 사람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여기 이제 신라 통역관을 만났다 그래요. 그 다음에
통행권을 끊었다. 통행증이 있어야 되겠죠. 통행증. 그러니까 여기는 누군가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했는지 점령을 했는지는 역사학자들이 증명을 해내야 되겠죠. 근데 역사학자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기록이 있고요. 물론 여기 뭐 백제가 뭐 있었다 이런 거는 뭐 기록으로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 이런 게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한참 몇 달 동안 이렇게 다니다가 이런 적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장안을 가서 드디어 당의 수도인 당나라에 왔다.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나라가 엄청나게 뭐 여기 이 지역까지 뭐 다스리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중국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중국이 큰데 이런 게 아니었다. 당나라는 되게 뭐 좁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구려가 이렇게 있었겠죠. 고구려가 우리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고 아마 여기까지 내려왔었을 거예요. 그런 영향권이. 왜냐하면 그 당나라를 세운 그 이세민하고 고구려하고 이제 연개소문하고 전쟁이 일어나 싸워가지고 연개소문이 여기까지 도망온 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우물에 숨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이 정도로 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리 문화긴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초반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할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다시 지도를 보면서는 민족과 관련된 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 지도가 나왔으니까 볼까요? 민족이 이게 내몽골 있네. 보면 이제 몽고족이죠. 몽고족 자치고 그 다음에 회족 자치고 신강 자치고 이렇게 커요.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이게 티베트 자치고 자치고도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이제 진짜 티베트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청해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감수성 일부 포함해서 이게 사천성인데 이렇게 운남성까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지역을 중국이 들어가면서 이 행정구역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티베트는 이 지역이다. 이 지역.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광서 장족 자치구가 있어요. 그래서 5개가 있죠. 1, 그렇죠. 2, 3, 4, 5.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동포들이 있는 이런 지역. 길림성 중심으로 해서 뭐 흥정광동도 있고 용령성도 있는 여기는 이제 자치구는 아니고 자치주죠. 잠깐 뭐 우리가 상식으로 확인합시다. 자치구, 자치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치현. 이런 식으로 이제 민족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게끔 만든 행정 시스템인데 이게 뭐 제대로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중국을 거의 다 이제 분화한 거죠. 보시면 여기 이제 베이징 있고, 상하이 있고, 뭐 중요한 도시 있나요? 준경. 그쵸? 여기 이제 천진이 하나 있죠, 이게? 치칼시가 하나, 둘, 셋, 4개. 이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홍콩도 있네요, 홍콩. 홍콩이 이제 97년에 반환이 됐죠. 보시고, 그래서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선비족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흉노족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아까 우리가 이제 위진 시기에 흉노족이 부기를 세웠는데 거기에는 그 흉노의 그런 장수들 후예들이 많이 이제 흡수가 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강한 나라들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이 당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흉노 얘기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뭐 흉노 얘기하면 막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흉노가 굉장히 아주 뛰어난
그 민족 집단 체제를 갖추고 있는 어떤 뭐 국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집단이에요. 예. 그래서 진나라 아까 이제 진시황 나왔죠. 진나라하고도 굉장히 교류를 했었고 괴롭혔죠. 그다음에 그 밑에 한나라. 한나라가 꼼짝 못했죠. 예, 흉노에게 맨날 뭐 형님 살려주세요 했던 시기잖아요. 뭐 조공도 바치고 했던 어, 왜냐하면 흉노는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약탈이 주를 이루었죠. 흉노 지역에는 유목 지역에는 그 어떤 식량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곡식이라고 하는 곡식이 나지 않아요. 예, 그럼 곡식이 나는 데는 유목민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교류를 해결하면 제일 좋죠. 그죠? 근데 교류를 해결하지 않고 침략을 통해서 농경민족을 이제 공격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흉노고요. 그래서 그 이 한나라는 흉노에게 늘 괴롭힘을 당했어요. 거기다가 뭐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농경민족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흉노가 이제 분열이 되어서 일부 이제 흉노 후예들이 한나라로 넘어오고 어 우리의 이제 또 한마디 더 하면 이제 김씨성들이 있는데요. 김씨죠? 잘 썼나? 예, 이런 그 김씨의 아,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흉노 어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그렇다 그러면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한 건 아니죠 사실은.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목민들은 성이 없어요. 성씨가 없다가 성을 가지게 되는데 왜 이 김씨를 가지냐? 김은 금이에요. 금. 금은 또 빛, 뭐 태양 이런 그 숭배하고도 관련돼 있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흉노족들이 주로 거주했던 그 알타이 산맥, 알타이 산 이런 데는 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뭐 금이 많아서 살았는지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이 금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갔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금을 굉장히 좋아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신라의 유물들에서 보면 그런 그 왕관들 황금으로 만들었죠. 네, 그런 형태도 보면 농경민족의 형태는 아니다. 예, 뭐 사스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중앙아시아 계열의 흔적이 굉장히 강해요. 네, 백제하고도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관이 많이 발견돼서 좀 독특하죠. 우리나라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관련돼 있다. 예, 그래서 뭐 신라 보면 뭐 박, 석, 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김씨들이 다 재패를 하죠. 예, 김씨들이 이제 장악을 해서 음, 오늘날까지 이제 내려오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박씨도 외래민족이고 뭐 석씨도 저는 외래민족이라고 봐요. 네, 박씨, 석씨, 김씨 이런 그런 그 설화나 신화 같은 것들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뭐 아래에서 태어나거나 이게 다 외래 문명의 흔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음. 그다음에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이제 당나라 시기에도 그 여러 민족들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서역 이런 서역. 음. 서역이죠. 서역하고 했다. 물론 아까 이제 우리가 언급한 고구려 유민이나 뭐 백제 유민이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예. 지금처럼 뭐 그렇게 그 국경이나 나라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다. 뭐 있었긴 했지만 우리 지금하고 좀 달랐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한마디 하자면 우리 이제 고구려 유민 중에 이제 고선지라는 그 장군이 있죠. 예, 고구려 아주 유명한 이 장군이 서역을 다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역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말한 신강적 있죠? 예, 신강적을 통치한 적이 있어요. 고선지가. 당나라 신하로 이제 들어가서 한 거죠. 예, 물론
지금의 이제 그 아랍에서는 이 고선지 장군을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왕으로 나와 있긴 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이 중국 정세가 어땠는지를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약하고 그 많은 그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음, 식품과 관련된 요리와 관련된 이런 재료들도 많이 들어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호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포도, 호두. 그 외에 뭐가 있나요? 그 제가 이제 이 지역에 갔을 때 맛있게 먹었던 게 그 납작 복숭아라고 하나 이제 그 납작한 거 있잖아요. 그 복숭아. 그러니까 이란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란에서 온. 그러니까 그 지도를 음,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요게 실크로드. 이게 어, 이쪽에 실크로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뭐 키르기스탄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서역에서 오는 뭐 석류 이렇게 있잖아요. 뭐 석류나 아까 뭐 그런 복숭아계, 뭐 호두 이런 데가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가지고 온 석류나 복숭아보다 훨씬 맛있어요. 여기서 먹는. 그다음에 이제 사막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서 유명한 뭐 하미과 이런 맛있는 과일도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이제 여지도 나오고 용안도 나오고 요거는 이제 뭐 그 남방 지역하고 교류했겠죠. 여기 진당식의 그 부분을 보면 하나 둘 셋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서역하고도 발달돼 있지만 네, 남쪽하고도 교류했다. 이 서역의 영향, 서역 문화가 중국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음, 얼후라고 하는 이런 것, 그 악기 같은 경우도 이제 북방 계열의 그런 악기였고요. 그와 동시에 남방에서도 용안, 여지, 교재 보면 여지 나오죠? 여지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왔어요. 여지, 뭐 용안, 뭐 여지는 뭐 양귀비가 좋아했다고 하고 청나라 이제 말기에 서태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라를 거의 좀 더 급속하게 망하게 한 공헌을 한 그 서태후가 굉장히 또 좋아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여지. 그 다음에 뭐 바나나, 유자, 사탕수수 이런 것들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장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실크로드를 개척했다라고 하는데 뭐 장건이 실크로드를 개척했다라기보다는 뭐, 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시발점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근데 하나라, 은나라, 한나라, 은, 주 이렇게 하잖아요. 은나라 같은 경우는 상나라라고 했어요. 하은주 시기를 거치고 이제 뒤에 이제 그러니까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나라 때 뭐라고 했어요? 흉노에게 맨날 깨졌다고 했죠? 흉노에게 매일 깨졌어. 그래가지고 근데 일을 간 거예요. 일을 갈아서 어떻게든 이 흉노를 공격을 해서 좀 복수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무제 때 무제가 그런 결심을 하고 장건이라는 사람을 장건이죠. 장건이라는 사람을 서역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봤자 여기 있었겠죠. 뭐 그 한나라가 네. 장건을 이제 파견을 해서 이 당시에 월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월지. 그 월지 옆에 흉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흉노하고 월지는 원수 사이였어요. 왜냐? 흉노가 월지의 이 왕을 목을 쳐가지고 그 해골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잔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리품으로 이제 뭐 가지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나라가 생각하기에는 야 그럼 이 월지가 흉노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관을 보내서 야 우리하고 동맹을 맺어서 흉노를 공격하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고 장건을 월지에 파견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가다가 흉노에게 이제 장건이 잡히잖아요. 잡혀서 한 10년 넘게 거기에서 이제 잡혀 있다가 뭐 결혼도 하고 살고다가 어느 날 정신이 장건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내 임무를 잊으면 안 되지 하고서 네, 탈출을 해서 월지에 갑니다. 월지에 가가지고 야 우리 한무제에 황제가 보냈는데 우리 좀 힘을 합쳐서 흉노를 치면 어떨까? 네 원수 흉노는 너희들 원수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월지는 이미 우린 다 잊었어. 별 뭐 생각이 없어 해서 그 장건이죠. 그러니까 한나라 요구를 이제 거절하는 거죠. 이제 제의를 거절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수이긴 하나 흉노하고 월지는 사실은 뭐 같은 계열이에요.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월지가 나중에 흉노에게 다시 또 도망가 가지고요. 저 서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 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북쪽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인도로 내려오거든요. 이게 이제 인도로 내려와서 쿠션 왕조를 세워요. 쿠션 왕조. 이 월지가. 그러니까 이 민족의 이동이 엄청난 사건을 이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동하는 중에 그 알렉산더가 세운 박트리아. 알렉산더 이제 그리스 왕이잖아요. 근데 그리스 왕이 동쪽으로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엄청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격파하고 계속 동진을 해서 인도 북부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그 알렉산더를 따랐던 부하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가지고 일부는 남아서 이 박트리아는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돌아간 거죠. 뭐 알렉산더가 가다가 지금이 어디죠?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죽는데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그래서 그 인도 북부 쪽에 이제 박테리아가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멸망시킨 게 바로 월지다. 그리고 얘네들이 밑으로 같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쿠션 왕조를 세워서 지금의 그 인도의 어떤 그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문화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그래서 수박, 포도, 마늘, 호두, 깨, 양파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이제 진출했는데 잠깐 아까 장건 얘기를 더 하자면 장건이 이렇게 갔다가 이제 월지의 거절을 받고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이제 흉노가 뭐 이쪽에 있었겠죠? 예, 그 흉노를 피해서 이렇게 오다가 다시 또 잡혀요. 네, 잡혀가지고 한 1년 정도 잡혀있다가 다시 탈출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한무제를 만나가지고 전하 어쩌고저쩌고 뭐 제가 이렇게 해서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보고 들은 게 다 정보잖아요. 정보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했고요. 그래서 한무제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여기를 이제 절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여기를 개척해야 되겠다. 뭐 개척이 아니라 이제 점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크로드의 어떤 길이 열린다라고 중국 측에서는 주장을 한 거죠. 예. 실크로드 길은 이미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누가 이제 점령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었죠. 예. 그리고 이러한 그 실크로드 이 길을 두고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뭐 한나라 쭉 지나서 이제 당나라 때까지 아주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당나라는 여기가 토분이었죠. 티베트 이 지역이. 그래서 이 토본하고 이 당나라하고도 또 전쟁을 자주 치러요. 거기에 아까 말한 우리의 고구려 유민이었던 고선지 장군이 티베트의 토본하고도 싸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랍 계열 지금의 중동의 세력하고도 전쟁을 치른 적이 있어요. 탈라스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패하긴 했지만 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요. 최초의 이제 그런 충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러면서 문화도 들어오고요. 그렇죠? 페르시아 문화도 인도의 문화도 인도가 아니라 이제 이란이죠. 이란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죠. 이 지역에. 그래서 이란의 그 영향은 굉장히 커요. 이란 애들은 중국에 이렇게 주기도 하고 티베트에 영향 주기도 하고 여기도 영향 주고 우리나라에도 뭐 영향을 줬겠죠. 예. 이런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교재에서 말한 이런 그 과일 종류, 그렇죠? 이제 과일 종류도 많이 이제 유입이 되죠. 그래서 실크로드와 관련된 걸 잠깐 이야기했어요. 실크로드. 사실 그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실크로드 여기 잠깐 볼까요? 이게 하서회랑이에요. 하서회랑. 이게 그렇죠? 이제 하서회랑 사군을 설치한 게 이제 한나라 때 막 곽거병을 한무제가 보내가지고 이런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 곽거병이 이제 젊은 나이에 가가지고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제 이런 지역을 이제 조금 이제 다녔는데 지금 이제 이 기련산맥이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기련산맥. 이제 하서회랑이 하거든요. 요거 이 지역을 이렇게 빨간 걸로 돼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실크로드의 꽃,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의 그런 벽화들이나 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 바로 도낭.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던 곳이에요. 학자들도 많이 가고 NHK나 그런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촬영을 많이 했고요. 또 BBC 같은 경우도 그런 서양애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던 곳. 돈황. 우리 여기는 한족 문화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뭐 몽골, 그다음 티베트, 그다음에 서역에서 온 그런 인도나 그 페르시아 계열, 그리스 계열 이런 문화들이 막 섞여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기 벽화나 아니면은 그런 조소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쪽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이렇게. 박테리아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월지에 쿠션 왕조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간다라 그 미술이라고 하죠. 그런 문화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인도 쪽에서 다시 이제 넘어온 거죠. 여기 섞여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리스나 페르시아나 그다음에 인도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다시 넘어온 겁니다. 넘어온 데가 어디냐면 도낭, 그렇죠? 도낭이 있고 키질석굴, 투르판에 키질이 이제 쿠차죠. 네. 뭐 쿠차의 키질석굴이라든가 투르판의 뭐 생김석굴, 베제클릭 이런 석굴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쭉 오면은 아까 북위 시대에 세웠던 대동에 있는 운강석굴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렇죠? 운강석굴을 지나서 용문석굴도 이어지고 우리나라의 석굴암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런 걸 다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우리 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재미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이게 도낭이에요. 도낭. 도낭입니다. 네, 보수를 한 거죠. 예, 그럼 이 도낭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17굴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오른쪽에 보면 문이 있죠. 여기서 발견된 문헌들 이런 것들 돌돌 말아져 있는 것들 그죠? 요거를 이제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왕원록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지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훔쳐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스타인들 이런 스타인
뭐 펠리오지 영국이죠. 그다음에 일본의 오타니.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타니가 여기서 이제 유물을 뭐 약탈하든 뭐든 뭐 구매도 했겠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제 때 조선 총독부 시절에 보관됐던 것들이 해방이 되면서 철수하면서 이제 못 가져간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실크로드 어떤 이런 유물을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국이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기별로 보면 이렇게 북위 시기에 해당된다고 했죠. 북위 사람들이 했다는 게 아니라 북위 시기에 그 시기에 조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아름다운 산들과 그림들이 이렇게 있죠. 색감이 오래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이제 간직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도낭이다. 그리고 이런 비단, 그려진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누가 가지고 있냐? 스타인이 가지고 갔다. 그쵸? 네. 값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돈으로 보이네요. 뭐 예술적인 것보다. 네,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유물은 좀 값이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지역에서 이제 누란왕국과 그 미란인데 루프노르는 이제 호수예요. 뭐 이런 그 논쟁이 있었고요. 누란왕국은 지금 없어졌어요. 이게 누란왕국인데요. 예, 값이 여기는 뭐 1인당 가려면 뭐 200만 원? 누가 가겠습니까? 입구만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사막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미란 고성에서는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천사상. 그러니까 동자는 이제 그 승려잖아요. 그런데 날개 달린 그 동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트리아에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동서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다. 예, 그거를 이제 잠깐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띄운 거예요. 여기에서도 뭐 발견된 적 있어요. 여기 미란이죠. 미란 요거 지금 요거밖에 없어요. 예, 요거밖에 안 남아 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다 뭐 폐허가 됐고요. 이 지역은 한때 이제 티베트 애들을 점령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민족들이 오고 가고 했던 곳이에요. 뭐 돌골, 뭐 티베트, 그다음 몽골, 그다음에 뭐 그런 선비족 애들도 왔었을 테고, 그다음 한족들도 왔었겠죠. 예. 그런 여러 민족들이 오고 가고 했던 곳이었다. 지금은 사막처럼 됐지만 예전에는 여기가 다 풀로 이렇게 덮여 있던 곳이에요. 예, 지금 이제 기후가 이제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당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외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문화도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나라도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도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식품 가공법이 뭐 이런 것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어, 그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주방 기구도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도구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오래 살려고 하는 어떤 욕망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계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단순히 이제 먹고 사는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래 살을까? 하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생법이 만들어져요. 중국의 이제 양생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그런 도인술 같은 우리가 이제 중국 가면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그런 태극권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향공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양생이죠. 어,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 연단술, 우리가 서양의 연금술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오래 산다. 뭐 신선이 된다. 신선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 돌을 깨쳐가지고 뭐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게. 신선이 되려고 하는 목적은 다 그거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소미연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어떤 그 발전된 어, 어떤 그런 문화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음식도 이제 뭐 그 전보다는 훨씬 발달하게 되죠. 예. 그래서 술 문화나 어떤 차 문화 이런 것들도 이제 어, 좀 그전하고는 좀 다른 면모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다경이라는 유구가 쓴 다경이라는 책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15페이지 밑에서 맨 밑에 보면 귀족들은 이제 단순하게 그 어떤 뭐 도구들로서의 어떤 가치보다는 정교하고 예쁜 칠기, 그러니까 그런 장식성도 이제 추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맨 밑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당근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맨 첫 줄에 보면 뭐 양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예, 쉬었다가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송원 명청시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퀴즈는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요. 퀴즈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뭐 퀴즈를 내면 되는 거니까 그거 보고 답을 이제 LMS를 통해서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해당 주기에 제가 그러니까 이거 퀴즈 같은 경우도 그 시간을 둘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하루 정도 영상은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볼 수 있게끔 돼 있을 텐데 퀴즈는 올려놓고 그 주가 시작하는 그때 이제 제한을 이제 두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공고를 하도록 할게요. 퀴즈가 나갈 경우에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